이전 영상에서 50억, 100억대 자산가들도 투자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인데도 벼락거지다. 이런 말들을 아까 마지막으로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은 2022년 투자 동향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분양 시장도 엄청 과열되고 이랬었잖아요. 2022년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태양 대표님의 작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작년 같은 때는 그 아파텔이라고 하는 상품이 원래도 있었지만 뭔가 급 관심을 더 많이 받아서 그냥 청약 경쟁률로 그걸 이제 보여줬던 때인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아파텔이라는 상품이 맞아버려서 그렇죠. 작년처럼 과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이게 무주택자한테 메리트가 극대화되는 상품인데, 그 대출 규제 타격을 좀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핫하기가 어렵고, 결국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또 자산이 많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몰릴 만한 자산 중에 아직은 안 몰린 거가 몰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서울 주요 지역이나 뭐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안 맞겠죠, 다주택자들이 접근하기에. 그래서 뭐 고급 오피스텔이라든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중대형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이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오피스텔이 유망 투자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근거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런 상품들의 지난 흐름을 보면은 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랑 그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었는데, 이런 것들의 지난 2, 3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성수동, 문정동 같은 그 강남 인접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은 막 1년 만에 50% 막 이렇게 오르고, 근데 레버리지 활용했으니까 실질 수익률은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뭐 많이 분양하고 있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뭐 고급 오피스텔 뭐 등등 중대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정도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투자지로서 인식이 돼가지고 수요가 몰리고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냥 사치제 느낌으로 사는 그런 느낌이지,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그래,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2022년 좀 큰 이벤트들 지나고 나서 새롭게 좀 매수 심리가 좀 이게 생기려고 한다면 그때 이런 것들로 좀 수요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식산업센터나 꼬마빌딩 같은 거 이제 좋은 건 알았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좋은 매물 개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현금이 있는 이런 다주택자들 흐름을 보면은 제일 좋은 매물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 2년, 3년 동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거 살려다가 시간 지나버리면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거를 살려고 하는데, 그 타겟이 좀 될 만하다, 이 고급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진짜 뭐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그냥 소형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사업 주체들이 상품화를 한 건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강남 같은 데 있는 고급 오피스텔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접근성이 높아요. 뭐 10억대 막 이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고급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은 뭐 4, 50억 막 이런 것도 있고, 조금 그거보다 낮은 거라고 하더라도 뭐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이나 부티크 모나코 막 이런 것들 봐도 막 20억 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고, 또 분양 상품 같은 것들 특성상 계약금으로 뭔가 미래의 소유권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좀 메리트를 느끼고 다주택자들이 오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택수 피할 수 있는 뭐 고급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중에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이 소형 고급 오피스텔이 그나마 이게 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전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형 오피스텔이 접근하기 좋다, 이 말은 즉 전매도 가능하다, 또 전매 가능한 상품들에 또 몰리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타니크라는 그런 현장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초치기가 이루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벌써 파악하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투자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아까 제가 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텔이 굉장히 핫했던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하반기에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분양사업 주체들도 분양가를 막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인가 막 경기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막 20억이 넘고 막 이러는 거예요. 18억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에 분양하는 이런 소형 고급 오피스텔들이 10억대거든요. 뭐 16억, 17억 막 이런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보타니크라고 하는 논현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뭐 16억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물론 면적은 그 경기도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래도 같은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져 버린 거예요. 이 수도권 좀 그러니까 비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안 비싸 보이는데 뭔가 이러한 시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이 소형 고급 오피스텔이 충분히 분양도 되고 조용조용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대중적으로 투자 수요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자산이 있는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뭐 투자 목적 반, 뭐 사치제 느낌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보타니크 논현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체에서는 진짜로 투자 수요가 너무 왔어요 그때. 근데 그게 제가 그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작년에 워낙에 아파트 분양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것들이 조금 싸 보였지 않았나. 그 수요자들로 하여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저한테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같은 또래의 사람들 중에. 그럼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VS 게임 하나 할 테니까 너가 한번 네 의견대로 초이스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봉구에 신축 아파트가 17억이야.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하나 20평 좀 안 되는 거 그게 17억이야. 너 뭐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청담동 산다 그래요. 진짜 근데 시세가 그래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더라고요. 어디가요? 저기 청담동. 강남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졌다. 그렇죠. 강남이 같은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좁고 낡더라도 강남에 입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이 그만큼 너무 많이 올라갔다. 아까 제가 2022년에 강남 같은 데 있는 소형 고급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릴 것 같다라고 한 이유 중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이 싸 보여서 뭔가 부동산을 사두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초기 투자금 자체가 막 10억 이래 버리니까 아파트 갭 투자하려고 해도 10억으로도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강남에 뭔가 사두고 싶어. 근데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뭐 대로변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상품? 이런 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형 고급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상품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데로 수요가 오면서 또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에 뭔가 사두고 싶은데 그나마 이제 좀 적은 시드로 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17억짜리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지금 시점에선 계약금 10%만 걸면 되니까 한 1억 7천 가지고 강남에 한 2, 3년 뒤에 오피스텔 임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뭔가 내가 일이 생겨갖고 팔고 싶다 싶으면은 또 시세 차익을 살짝 본 상태로 넘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팔 수가 있나요?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팔 수가 있을까요? 강남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빠르게 누구나 원하는 강남이기 때문에 빠르게 탁 팔려고 내놨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가 이제 몰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는 거고, 그쵸, 그때 가봐야 배팅이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물론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게 이제 메리트라고 했지만 이게 계약금만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위험해요. 초기 투자금이 적은 거지 볼륨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나는 계약금 10%만 넣고 준공 전에 팔아서 시세 차익 남겨야지. 그리고 이거는 또 세금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보통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적어요. 그냥 진득하게 오래 갖고 있는 게 그 결과가 좋지,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뭐 1억 7천 투자해가지고 17억짜리가 뭐 한 20억이 만약에 좀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그럼 세금 내고 한 뭐 2억 손에 쥐었다 그러면 수익률 100%인데, 그러니까 물론 엄청난 수익률인 건 맞는데 이거를 보고 하기에는 리스크 대비해서는 이게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니까 사실 잘 됐을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 대비가 안 돼 있는 투자인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분양 상품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막 부티크 모나코라든지 강남역에 있는 아니면 타워팰리스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면적도 좀 있고 이미 막 그 임대가 맞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진입장벽이 좀 높잖아요. 이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막 18억 이런데 이런 거 대출 끼고 뭐 보증금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돈 뭐 5억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 상품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양 상품이 그냥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층이 더 넓고 그래서 좀 수요가 몰릴 것 같다. 뭔가 약간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로 환산하면은 지금 현재의 분양 상품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편하다. 이렇게 그쵸,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왜냐면 게 있고. 완공 때까지 시간을 버니까 네. 그만큼 그 시간 동안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그쵸.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니까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요. 근데 당장은 또 현금이 없는데 뭐 2년 뒤, 3년 뒤에는 또 돈이 돌 게 있어. 뭐 전세금 올려받는다든지 하면 돈이 또 돌아. 그래서 당장은 시드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분양 계약금 10% 넣고 나중에 이제 현금 들어오는 걸로 뭐 잔금치로 가능하니까 이게 좋다는 건데 근데 당장 뭐 5억, 10억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은 또 적금 못 하는 거예요.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현금이 없다는 거의 의미는 또 투자를 잘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초기 투자금이 적은 게 메리트 있다라는 거지. 진짜로 내 전 재산이 예를 들면 2억인데 그 중에 1억 7천을 여기에 이게 지금 그 전망이 좋다 그래서 배팅을 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류의 투자 방식은 지금 가장 많은 다주택자들 케이스에 적합한 그런 방법인 거죠. 자산은 있고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네네네. 또 돈이 또 돌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전세금 나고 뭐 이러면 이렇게 오늘 태양 대표님이랑 좀 긴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네. 우리 육지TV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또 네. 태양 대표님을 또 한동안 오랫동안 못 보실 거니까. 아, 네, 그렇죠. 육지TV가 사실 이 중개사 대상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하는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한 얘기는 좀 중개사 대상 영상은 아니지만 또 중개사분들이 보면서 이런 뭐 중개사도 있구나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특히 초보 중개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꼭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 점점 더 그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중개사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육지TV 이제는 조금 사무실이 멀어져가지고 그 전만큼 자주는 못 나오겠지만 자주 나와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용PD님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제가 또 태양 대표님과 네.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컨텐츠 만들어보고 나중에 뭐 저녁 식사하는 것도 먹방으로 그쵸. 한번 더 찍어보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 진짜?